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44회 사땡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 합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사땡이면 웃겨 사땡이. 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잘 지냈다고요? 네네. 아니 이 말씀 안 드렸는데 회사에다가 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짜? 네네. 언제까지 다닌다고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진짜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나가려고 놀려고. 그리고 또 빠른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있긴 한데 뭐 사업하려고? 아이고 사업 제가 깜냥이 됩니까? 그러면 여행이나 가자. 이거 지금 비행기값 존내 싼데. 아이고 돈이지. 아니, 여행 한번 갔다 한 달을 더 백수로 살 수 있을 텐데. 비행기값이 20에서 30에 왕복. 네. 그다음에 숙소가 에어비앤비 하면은 네. 1인당 하루에 1박에 한 3만 원에 해결돼요. 네네. 요것만 네. 추가 비용이고. 네. 그러면 합쳐서 30에서 40 정도 되겠죠. 네네. 30에서 요건 방송에 안 나가요. 30에서 40에 내보내도 돼요? 나머지 비용은 여기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똑같이 쓰는 비용이에요. 밥 먹고 돌아다니고 뭐 영화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아니죠. 여기서는 앉아만 있죠. 놀아봐라. 앉아만 있나? 밥은 회사에서 먹여주고. 아니 그만두면. 그렇죠. 네, 그만두면 돈 쓸 거 아니냐고. 밥통에 밥 꺼내 먹으면 되지. 뭐 아무튼간에 그 추가 비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만약에 우리 백수 생활 길게 해본 적 있지만 있나요? 없죠. 나는 없어요. 그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생존을 위협받을 때의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돈이 떨어져 가는데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30-40만 원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알바하면 되지 뭐. 저도 이제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다시 재취업 어딘가 가지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주는 돈 자체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3인 가장, 4인 가장을 타겟팅해가지고 만든 돈이잖아요. 야 이것보다 더 필요하면 더 일해라 라지만 그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유지비가 내 입만 건사하면 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20분밖에 가시죠. 그래서 이제 휴가 시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할 얘기 없는데 내가 살려준 거죠. 아니 할 얘기 이만큼 준비했어. 이만큼. 예병. 아니 이만큼. 네. 이것도 그냥 자료만 뽑아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갖고 왔다고. 그래서 요즘 공부한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허경영이야. 그래? 가시죠. 제가 이제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갖고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좀 주말을 이용해서 하루 정도 월차에다 주말 껴가지고 저 여행을 좀 갔다 올까 네. 봤더니 오키나와가 아니라 오사카가 지금 엄청 싸더라고요. 비행기표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지진 여파가 있어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대 왕복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8월 달 되면 또 오릅니다. 네. 9월 달 되면 좀 떨어지고. 원래 비행기표를 좀 싸게 끊는 그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은 369, 11월이 싸요. 비행기표가 12월은 또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표가 비싼 그 사이클은 초중고교 방학 사이클하고 맞아 들어가니까 369가 싸고 369 11월이 싸고 그러면 그거를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싼 거예요. 그래서 3회 2달 전이면 1이잖아요. 6에 2달 전이면 4구. 이렇게 14 그다음 뭐죠? 7, 147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개간지 시스템이랑 뭔가 대꾸를 이루네요. 그래서 그때 예약을 하면 싸죠.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지금 9월달 369에 9월달에 비행기표를 지금 7월에 예매해 2달 전인 7월에 지금 예매하면 좀 싸게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대 오사카 왕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저 모시는 여성분이 또 휴가 기간이 또 안 맞아서 9월 달에도 또 어디를 한번 또 갈까? 유럽 가고 싶어서. 네네.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을 아시아로 치나요? 그렇죠. 아시아죠. 사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잖아.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 블라디보스톡으로 유럽 여행 준비 중인데 그렇게 여행지를 이렇게 하다가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해외 나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 또 한국 여행 또 한번 갔다 올 데가 없을까?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찾아봤는데 하늘궁이라는 데 아세요? 하늘궁? 저 들어는 귀에 익은데? 스카이 팔라스라는 종교시설 같은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종교시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허경영이 사는 대저택입니다. 하늘궁이라. 그럼 맞죠? 원래 허경영이 예전부터 자기는 외계에 하늘궁이라는 신전에서 살다가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따서 K-팍스 수준인데 영화? 그걸 따다가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양평인 것으로 아마 추정이 돼요. 하늘궁이라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한옥이고
경비원도 있어요. 집 밖에 경비원도 있고 집 안에는 경호원이 있고 네. 이 정도 있고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매주 일요일 날 네.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에 매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세버스가 와요? 네,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구파발역에서 정오에 출발을 해서 10만 원을 내면 갈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살짝 공포스러운데요. 뭐 다단계 같이 한번 들어갔다가 안 나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전은 확인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10만 원. 네. 현금 10만 원을 내시면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12시에 출발해요. 네. 이 허경영의 하늘궁 홈페이지도 있어요. 딱 비주얼을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고. 허경영 힐링 투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 뭐 거의 짜맞추기 공법으로 만들어진 전통 한국 한옥인데요, 이거? 네, 맞아요. 목조 한옥? 근데 그 10만 원을 내면은 네. 이 하늘궁에서 허경영 발차기 하고 있는 참. 저 마이클 조단 그 이미지랑 비슷하게 그림자로만 처리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네네. 10만 원을 내면 여기 갈 수가 있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중간에 배고플 수 있으니까 다과를 제공하고 각 인당 한 개씩의 그 개인적인 상담을 해줘요. 방문하는 사람들을 10만 원의 복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을 해주고 네. 그리고 우주 와이파이를 제공한답니다. 우주 와이파이. 그래서 오시면은 아프신 분들은 우주의 길을 받아서 아픈 게 치료가 된대요. 한 사람이 가서 비번을 따오자고요. 그리고 그 단체 촬영해서 그 사진을 인화해서 네. 준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코스로 해서 12시에 출발해서 다시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으로 돌아오는데 6시, 오후 6시, 약 6시간 동안의 그 투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고 해외로 나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허경영의 그 하늘궁 투어를 한번 가시면은 외국 못지않은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그쵸, 해외일지는 이게죠. 몰라도 네. 마개는 아닌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한 가지 경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허경영이 무슨 기치료다 하면서 그 온 여성분들의 그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면서 막 그냥 뭘 하는 그래서 기를 주입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들어봤던 모든 기치료는 만지는 포인트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아니면은 네. 뭐 밑으로 한 방에 보내시든가요.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층 허경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유권자치고. 네네. 고등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네. 허경영 주장에 의하면 하루에 1만 통씩의 그 청소년들의 전화를 받는데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해준대요. 1만 통 네. 하루에. 근데 3초씩만 계산해도 이거 근데 3만 초인데 그러면 네. 증언자들에 의하면 진짜 한 5분에 한 통씩은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대부분 초중딩들한테서. 얼마 전에 그 미담 기사도 났었죠.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네. 중학생 청소년의 전화를 받고 그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자살을 막았다라는 또 미담 기사도 난 적이 있어요.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네. 나무위키랑 백괴사전이랑 그리고 또 네네. 만화 허경영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거를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연병. 네. 1950년 1월 1일생이에요. 그러면 만 68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 주장으로는 47년 7월 13일생이라고 합니다. 네네. 경남 밀양 출신이고요. 네. O형의 염소자리고 소띠고 본관은 김해입니다. 아호는 우석이라는 아호를 썼는데 우자는 복 우자, 도울 우자 아니면 또 임금님에게 예물을 바치다라는 뜻이 또 있대 우에. 네. 석자는 클 석자. 뭐 머리가 크다 이럴 때 쓴대요. 그건 그러니까 네네. 큰 머리를 임금에게 예물로 바친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허경영 씨의 지금 얼굴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크죠. 네네. 또 머리를 부풀렸기 때문에. 대통령감은 아니네요. 뭐 참모나 이런 정도가 될 이름이네요. 큰 머리를 뭐 왕한테 바치는 거면. 그러니까 아호가 그랬고 네. 지금 본명 허경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경영한다 뭐 이런 뜻이었대요. 네.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졌답니다. 그리고 병역상은 병장 제대했고요.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습니다. 73년도에 참전했다는 거 보니까 베트남 거의 말미에 끝물이죠. 네, 끝물에 참전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168에 70kg의 아주 탄탄한 몸매를 네.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협성 고등 국민학교 학교 이름이 이래요. 이분은 그다음에 협성 상업 전수고 뭐 이런 데를 졸업하셨고
최종 학력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네요. 경력상 어마어마합니다. 뭐 대한부르자봉사협회장, 박정희 사상연구소 소장,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뭐 한국전쟁방지국민연합 총재, 민족사회단체 총연합 총재 이런 거 쭉인데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홈페이지가 없어 안 나와. 아, 본인이 만들고서 이제 총재 자리에 앉으시네. 네. 그리고 현 민주공화당 총재입니다. 그다음에 본좌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돼 있고요.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네. 대표는 박병기 씨로 되어 있는데 박병기 씨는 허경영 씨의 그 비서관입니다. 비서입니다. 네네. 아, 그분은 제가 여기저기서 미디어에서 좀 노출된 걸 본 적이 있네요.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 나왔는데 네네. 근데 그 허경영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허경영은 나와서 횡설수설하고 맨날 했던 뭐 헛소리 막 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그에 반해서 이 박병기 씨는 굉장히 조리 있고 논리적인 말로 그 MC들을 막 압도하고 뭐 그런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불거진 게 허경영 꼭두각시설 그리고 뭐 아니면 박병기 흑막설 뭐 이런 게 있어서 박병기가 저 허경영을 조종하는 거 아니냐 뒤에서 음모론이 또 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음반도 여러 장 냈죠. 그다음에 팬클럽으로는 뭐 허토피아라는 게 있어요. 허토피아. 네네. 아주 굉장합니다. 그리고 저 DC에는 허경영 갤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허경영 공식 팬카페가 또 있는데 들어가면은 대문 사진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 카페 이런 데 가면 대문 사진을 뭐라도 하나 걸어놓잖아요. 대문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현재 한 2,500명 정도 되고 일평균 4개에서 5개 정도의 게시물이 구글 시스템이네요. 거의 노출되는 거 없이 바로 합리적으로. 일평균 4개에서 5개 정도의 신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고 저번에 보니까 그 가입 인사의 가장 최근 글에는 제목이 저번에 형편 때문에 정회원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합니다라는 그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편 때문에 정회원을 탈퇴한다는 거는 그런 회비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고정회비가. 뭐 허경영 하면 뭐 희대의 명언이 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라고. 그것이 그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 입증되었죠. 네네. 그리고 이명박의 그 주상 얼굴 주상 얘기도 한번 하셨고. 네, 이명박이 또 그렇게 착복하고 그 나라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박근혜 탄핵 사태도 예견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2012년에 이 박근혜 정권이 5년을 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자기는. 공약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대통령은 이 전국을 무마하기 위해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다라고 2012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 뭡니까? 실제로 사람인 건 맞아요? 본인은 한 살 때부터 네. 잠자기 전에 유체 이탈을 해서 14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날아가서 조물주와 만나서 우주의 시간으로 몇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답니다. 매일매일. KPX 맞네요. 그 영화 그 케빈 스페이시 나오는 영화에. 저 지금 만화 살짝 보고 있는데 네. 오, 이거 영웅 탄생 신화에 왜 이렇게 맞아요, 진지해요? 거기에 보면 만화 허경영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허경영의 어린 시절 성장기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만화 허접하지도 않아요. 완성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 허경영이 어떤 시절을 겪으면서 컸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만석군이었답니다. 그 밀양에서. 근데 그 소장농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장농들한테 땅을 공짜로 나눠줬대요. 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던 다른 지주들이 야 씨발 저 새끼 뭐냐. 그래서 우리 소장농들도 나한테 땅을 요구하네. 안 된다. 안 되겠다 해서 허경영의 아버지를 모함했답니다.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시대인데요. 그래서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대요. 밀양에서 서대문 형무소까지는 멀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서대문 형무소까지 와서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임신한 몸으로 굴다리 밑에서 움막을 쳐놓고 옥바라지를 했대요. 허경영도 거기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형 집행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옥바라지 하면서 움막 생활을 할 때 얻은 병으로 인해서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만화의 내용이지 사실인지 본인의 주장을 만화로 만든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때 당시 이승만도 토지 개혁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한민당이 그 지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의 전신인데 민주당 사실 그 봉건 지주 계급 세력들의 지지 정당입니다. 그게
토지 개혁을 굉장히 막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서 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허경영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소장농에게 토지를 나눠줬다고 그러면 정부로부터 사형당할 이유가 없어요. 뭐 거의 동학농명 수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동학농민 혁명. 그래서 100% 믿을 수 없죠. 그냥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병으로 앓는 동안은 어머니 젖이 안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젖동량을 해가지고 그 허경영을 키웠고 그때 알게 됐구만요. 마사지는 주로 그 만화에 보면 네. 서로 젖을 주려고 하는 장면이 만화에 그려져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을 너무 예쁘게 그려놨어. 참 모해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리산에 사는 먼 친척이 허경영을 양자로 입양해서 머슴으로 키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 시주를 받기 위해서 그 마당 쓸고 있던 허경영의 집에 들어왔다. 허경영의 관상을 보고는 넌 앞으로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상이니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그 말을 남기고 떠났대요. 아니 지금 제 만화 보는데 만화에서 나오는 한 스님이 허경영한테 14살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거라. 공부 열심히 해서 14살이 되면 서울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서당에 가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다 뗐답니다. 사서삼경과 그 유학을 다 마스터 했답니다. 그러고선 14살이 되어서 키우던 자기가 보살피던 소를 네네. 잔인하게 도살장에게 파는 그 양부모들을 보고 이 집안에서 내가 보살필 것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고 회의를 느껴서 그 집안을 도망쳐 나와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한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절에 들어가서 하루에 1000인분씩의 그 밥을 지으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녔고요. 그때는 스님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목사의 양자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또 야간 학교를 다닙니다. 낮에는 14K, 18K, 24K 금반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청산가루를 사용해서 금반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코피를 흘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고3 때는 교회 목사님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집을 나와서 홍제동 뒤에 있는 그 산 중턱에다가 운막을 짓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야간 학교가 끝나고 올 때 그 광화문에 있는 야간 학교부터 홍제동에 있는 자기 운막까지 걸어가면서 호떡집에 들려서 2개를 호떡을 사가지고 운막에 도착하면 하나는 저녁으로 먹고 하나는 다음날 아침으로 먹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 나죠? 이거 뭐 지금 댓글에 몇 면이 그 만화 댓글에 몇 면 제가 이거 드리지 못하면 진짜 가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해서 고3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한겨울에 눈보라 같은 날 잠을 자다 보니 얼굴에 눈이 막 떨어져서 잠을 깼더니 운막이 날아갔대요. 바람에. 그래서 운막을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이웃집 판자촌집 그 터였으니까 거기로 굴러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갖다 주는 라면을 먹으면서 다리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다리가 다 낫자 동네 사람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던 실내용 쓰레빠를 10켤레를 주면서 너 이거를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고 다시 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 쓰레빠를 가지고 부자 동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잣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부잣집에서 외제 승용차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승용차를 세워서 아저씨 이 쓰레빠를 좀 사주셔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쓰레빠를 좀 사주십시오. 라고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랍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허경영을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너 잠깐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아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의 양자가 되다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병철 회장의 양자가 됐대요. 그리고 20살 때 이병철 회장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보좌관이 됐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를 했고 그때 박근혜를 알게 돼서 박근혜를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는 박근혜와 결혼을 해라 라고 점지해줘서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까지 미혼인 것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그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중에 대선까지 계속 출마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특징으로는 그 술과 담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는 운동으로는 체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체조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이렇게 또 좋아하는 운동으로 꼽습니다. 네네. 축지법을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이 사명대사 네. 그리고 저 북한에 계신 장군님, 네네. 백두혈통 장군님들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탤런트 이상인 씨가 자기도 그 축지법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상해요? 이상인 이상 씨 네네. 그 네네. 파랑새는 없다에 나오는 네. 그 한참 쌍절곤 휘두르면서 나오셨던 분 있죠. 네네. 방법이 뭐냐 알려달라 했더니 이상인 씨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빨라져라 생각하면서 걸으면은 된다고 합니다. 설득력 있네요. 근데 축지법이라는 거는 네. 나는 똑같이 걷는데 땅을 작게 만들어서 빨리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축지법을 그 묘사한 것들을 보면은 아니 저 사람 되게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더라라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건데 뭐 빨라져라라고 생각하고 걸음이 빨라진다 이거는 축지법의 그 근본적이랑 좀 다른 건데. 빨리 가면 축지법이라고 일단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합정역 1번 출구 앞에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 간판을 본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본 적은 없네요. 네, 전 본 기억이 나요 아직도. 네, 없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요? 네. 있었어요 원래? 네, 있었어요. 간판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간판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를 꼽고요. 기억에 남는 책으로는 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기억에 남는 영화 닥터 지바고.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훈, 국가 상훈으로는 별 6개를 다셨죠. 네. 그리고 그래 전국 6범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훈으로는 오늘도 트레버와 함께 간다라는 게 가훈인데 이게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트레버요? 네. 그래서 15대 대선에도 출마했고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개안이 안 됐었죠 시민들이. 16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기탁금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제 불심으로 대동단결 김길수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그 허경영의 자리를 훌륭하게 메꿔줬죠. 그 김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양력을 보면은 그 필리핀 콘티네탈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0.2%를 그때 당시 득표했고 대선 1년 후에 사기로 구속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도 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종교인 이미지랑 너무 거리가 있었어요. 외모가 죄송하지만. 네, 그렇고 또 이런 좀 그 희한한 그 출마자의 계보로는 그 허경영이 있고 김길수가 있고 그 이미 그 이전에 71년 7대 대선 때 그 정의당 지금의 정의당하고는 다릅니다. 네. 정의당의 진복기 후보가 네. 있었는데 네. 수염을 그 카이저 수염이라고 해서 끄트머리가 네. 살짝 올라가는 수염이 있어요. 네, 마르셀 듀샹 아니다 마르셀 듀샹이 아니라 누구죠? 샤갈인가요? 아니다 누구지? 그 수염. 네. 저기 얼마 전에 그 탐정 영화 오리엔트 특급 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탐정의 수염 같은 건데 코 밑에만 길고 턱은 없는 거. 그래서 그 끄트머리가 하늘로 솟은 그런 수염인데요. 이분의 그 공약이 이제 북진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섬을 건져가지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근데 선하신 분인 건 맞구만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에 14대 대선 때는 그 남장 여자 국회의원인 김옥선 씨가 있어요. 양복 입고 남자처럼 머리 짧게 왠지 자르고. 기억날 것 같네요.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분은 공약으로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공약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무공약이 공약인 걸로 해서 들고 나오셨죠. 그래서 0.4%를 득표하셨고 그래도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 아무 뜻 없이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11년에 이분도 역시 2011년에 사기 혐의로 투옥되셨습니다. 71년에 진복기 씨, 그다음에 92년에 김옥선 씨, 그다음에 허경영, 그다음에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 김길수 씨 이런 저 계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대 대선에 출마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당시 저 이명박이 나왔던 때죠. 0.4% 득표를 하셔가지고 다른 군소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떨어지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인재가 0.7%를 득표했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0.4%. 거기다 심지어 부울경에서는 이인재를 이겼어요. 그래서 허경영이. 그리고 이때 당시 우리 친구 주차장. 네. 현재는 그 주사장이 되신 네네. 우리 친구가 그 허경영을 찍었었죠. 그래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18대에도 역시 출마한다고 했으나 저 피선거권 박탈로 네. 징역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마하지 못했고요. 티켓 파워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19대 또 출마한다고 19대 때도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출마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만하고 선언을 했지만 역시 출마는 하지 아니 못했습니다. 술을 안 드신다면서요? 네, 술은 안 드시는데 네. 술까지 드시면 뭐 그러면서 뭘 주장하셨냐면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1위였다면서 제1차 19대 대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 응답자 5,155명이 응답을 해서 허경영이 90.7%, 문재인이 5.5%, 안철수가 3.6%를 득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기관은 허경영 페이스북. 그래서 안철수가 3위 한 거를 정확하게 맞췄죠. 제 20대 때도 대선에 출마할 것을 암시하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요런 어이구 1분 남았다. 이런 그 행보를 보이셨는데 이거 앞에 걸 너무 길게 가지고 이걸 뒤에 공약도 이거 다뤄야 되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은 2부 연속으로 가죠. 저희가 쉬 그냥 간과하고 짧게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은 그렇죠. 아닌데 지금- 비중은 엄청나네요. 지금 다 6장밖에 못했어. 지금 40장.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허경영의 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허경영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게 꽤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마냥 헛소리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주 진보 성향의 공약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 경력이나 전과 경력을 행정 기록에 표기하지 말자라는 공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후보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그 스트리밍스 청취율 나오는 거 봐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면면이랑 쌓인 데이터를 보니까 방송을 하나 새로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하늘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또 뭐 어떻게 그냥 헛소리마다 다지는데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아직 결론까지 제가 접한 바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시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지자들도 있어가지고 정치색에 담긴 발언을 좀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는 허경영 씨의 그 진면목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접촉이 가능하면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죠. 구파발력 1번 출구에 가서 10만 원을 내고 가서 거기서 한번 면담을 해야 돼요. 네, 한번 물어보죠. 그 정도 제작비에 한번 쓰도록 하죠. 어쨌든 다음 주에 이번 주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저 46회로 다시 45회로 5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또상이었습니다.